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4시 30분입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7%까지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있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4%고요. 현재 미국장은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OXL은 17% 수익 구간이고요. 반도체 지수 XOXX 그래프를 보면 올라갈까 내려갈까 방향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오더라도 전저점은 깨지 않을 것 같고요. 주가의 방향은 상승 방향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어제 국내장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개인은 1,500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1,9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3,200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단기간에는 조금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프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21선을 터치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1339원이고요. 1450원에서 어느덧 밑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4.6% 급락했고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7%까지 올린다는 폭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발 악재에 국제유가가 하루 사이에 4.6%가 하락했고요. 경기 침체에 석유 수요가 줄 것이란 전망에 유가가 하락했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4.6% 하락한 배럴당 81.64달러에 거래됐고요. 이는 9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랍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한 데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진자 증가로 중국이 다시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서 기준금리가 최소 5.25%에서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7%까지 금리를 상승시킨다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전부 디폴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5.25에서 7%까지 올린다는 것은 그냥 시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인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러한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증시 상승을 억제하고요. 시민들의 소비 지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브래드 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천 건이 감소했고요. 트위터,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반적인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1.3%가 증가했고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의 소비 수요가 식지 않고 있다는 의미고요. 결국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의 고삐를 강하게 잴수록 경기 침체의 그림자는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번 달 말 예정된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관련 논의를 계기로 추가적으로 고위급 대화도 가능하다고 18일 날 밝혔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준비된다면 러시아는 고위급 대화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 이후로도 미국과 새로운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선의 교착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평화 협상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는 본격적인 종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전저점을 지지하고 상승할지 아니면 전저점을 깨고 하락할지는
다음 주 주가의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들도 상승과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화천기술이 2.54%로 다른 종목들의 하락을 좀 상쇄시킨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통째로 봉쇄하던 중국이 이제는 확진된 동만 봉쇄해서 안심이라는 기사인데요. 중국 방역당국이 방역 강도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하며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나선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베이징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중국 당국은 과거와 같은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 대신 정밀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베이징에서는 연일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오히려 방역 고삐를 더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밀 방역을 강조한 만큼 과거보다 전체적인 방역 강도는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지난 5월에는 모든 식당과 헬스클럽 등 대중시설 영업을 중단시켰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나온 매장만 영업이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나와도 과거처럼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지는 않고요. 해당 동만 봉쇄하자 주민들은 정부의 정밀방역 덕분에 우리 집은 봉쇄하지 않았다며 안도감을 표시했답니다. 지금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빛을 발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JP 모건에서 중국 시장을 밝게 봤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라질 경우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날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상승세가 유일하게 유망한 지역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JP모건은 중국 기업의 주가 폭락에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냈고요. 중국은 매우 다른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고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금 여력만 있으면 차이나 전기차를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요. 요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인데요. XOXL은 1%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